2001년 9월 11일 오전 맑고 청명했던 미국의 하늘은 순식간에 화염과 잿빛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 알카에다가 4대의 민간 항공기를 납치하여 미국의 심장부를 겨냥한 동시다발적 자살 테러를 감행한 것입니다.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과 워싱턴 DC의 국방부 청사 펜타곤이 공격받았고 수많은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을 넘어 국제 정치, 안보, 사회, 문화의 흐름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21세기의 분기점이었습니다. 91일 테러는 이후 20년간 이어질 길고 고통스러운 테러와의 전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그날의 비극은 백이 분간의 악몽처럼 펼쳐졌습니다. 2001년 9월 11일 화요일 아침 8시 46분 보스턴에서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 11편이 뉴욕 맨해튼의 상징인 세계무역센터 북쪽 타워의 93층에서 99층 사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끔찍한 비행기 사고로 여겨졌지만 불과 17분 뒤인 오전 9시 3분 또 다른 보스턴발 로스앤젤레스행 유나이티드 항공 175편이 남쪽 타워의 77층에서 85층 사이로 충돌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이것이 명백한 테러 공격임이 드러났습니다. 항공유로 인한 거대한 화염과 검은 연기가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뒤덮었고 세계는 경악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건물 상층부에 갇힌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창문을 깨고 구조를 요청했지만 치솟는 열기와 유독가스를 피할 길은 없었습니다. 일부는 절망 속에서 스스로 뛰어내리는 끔찍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37분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출발한 아메리칸 항공 77편이 미국 국방의 심장부인 펜타곤 서쪽면에 충돌했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군사본부가 본토에서 공격받았다는 사실은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무력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네 번째 비행기 뉴워크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던 유나이티드 항공 93편 역시 납치되었습니다. 테러범들은 워싱턴 DC의 백악관이나 국회의사당을 노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 비행기에서는 절망을 용기로 바꾼 위대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기내 전화를 통해 가족들과 통화하며 다른 비행기들의 테러 소식을 접한 승객과 승무원들은 자신들이 단순한 인질이 아니라 유도 미사일의 일부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직감하고 테러범들에게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종석 음성 기록 장치에는 승객들이 투표를 통해 반격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한 뒤 힘을 합쳐 조종석 문을 부수려는 처절한 사투의 흔적이 고스란히 기록되었습니다. 승객 토드 비머가 남긴 준비됐나? 시작하자 렛츠 롤이라는 마지막 말은 절망적인 상황 속 인간의 용기를 상징하는 구호가 되었습니다. 승객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인해 테러범들은 목표 지점까지 비행하지 못했고 결국 비행기는 오전 10시 3분 펜실베이니아주 생크스빌의 한 들판에 추락했습니다. 비록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지만 그들의 고귀한 희생은 워싱턴 DC에서의 더 큰 참사를 막았습니다. 한편 뉴욕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었던 쌍둥이 빌딩은 항공기 충돌과 항공유의 폭발로 인한 고열로 철골 구조가 약해지면서 차례로 붕괴했습니다. 오전 9시 59분 남쪽 타워가 먼저 엄청난 갱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고 29분 뒤인 10시 28분에는 북쪽 타워마저 주저앉았습니다. 한때 세계 금융의 중심지였던 맨해튼 남부는 거대한 먼지 구름과 잔해 더미로 뒤덮인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이 붕괴로 건물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을 구하기 위해 화염 속으로 뛰어들었던 소방관, 경찰관, 응급구조대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뉴욕 소방국에서만 343명의 소방관이 희생되었는데 이는 단일 사건으로 가장 큰 소방관 순직 기록입니다. 이날 하루 동안의 테러로 비행기 탑승객 246명, 세계무역센터와 그 주변에서 2606명, 펜타곤에서 125명이 사망했습니다. 총 희생자는 테러범 19명을 제외하고 2977명에 달했으며 이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본토 공격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미국의 정보기관은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알카에다와 그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테러의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부유한 가문 출신인 빈 라덴은 1980년대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하며 반소련 이슬람 전사들을 지원했고 이 과정에서 알카에다를 조직했습니다. 그가 미국에 대한 증오를 품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1991년 걸프전이었습니다. 이슬람의 성지 메카와 메디나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신성 모독으로 여긴 그는
미군 철수를 요구하며 반미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중동 지역의 부패한 정권을 후원하며 이슬람 세계를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명분 아래 그는 미국 본토를 공격하여 미국인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이를 통해 중동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바꾸려 했습니다. 91일 테러는 수년에 걸친 치밀한 계획의 결과물이었습니다. 19명의 테러범들은 대부분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이었으며 핵심 조직원들은 독일 함부르크에서 유학하며 서구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미국으로 건너와 비행 학교에 등록해 조종수를 익혔고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무기는 조종법과 커터칼 그리고 민간 항공기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개방된 미국 사회의 시스템을 역이용하여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테러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91일 테러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바꿔놓았습니다. 사건 당일 플로리다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 중이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보좌관으로부터 미국이 공격받고 있다는 귓속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후 에어포스원에 탑승하여 상공에서 국가를 지휘해야 했던 그는 그날 밤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우리는 테러리스트들과 그들을 비호하는 자들을 구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가 아닌 테러리즘이라는 추상적인 적을 상대로 한 무기한의 전쟁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미국의 첫 번째 목표는 91일 테러를 직접 계획하고 비호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었습니다. 미국은 오사마 빈 라덴과 알카에다 지도부의 신병 인도를 요구했지만 탈레반이 이를 거부하자 2001년 10월 7일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습니다. 미군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단기간에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렸지만 이후 20년간 안정화에 실패하며 기나긴 수렁에 빠졌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악의 축이라는 개념을 내세우며 이라크, 이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사담 후세인 정권이 대량 살상 무기 WMD를 개발하고 알카에다와 연계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2003년 3월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그러나 대량 살상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전쟁의 명분은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라크 전쟁은 수많은 민간인 희생과 극심한 정세 불안을 낳았고 이는 훗날 이슬람 국가 IS와 같은 더 잔혹한 테러 조직이 바로하는 토양이 되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테러 방지를 명분으로 국가 안보가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시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정부의 감청 및 정보 수집 권한을 대폭 확대한 애국법이 제정되었고 국토안보부 DHS와 교통안전청 TSA 신설되었습니다. 공항 보안 검색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까다로워졌으며 전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일상화되었습니다. 또한 쿠바의 관타나모만 해군기지에 수용소를 설치하여 테러 용의자들을 재판 없이 무기한 구금하고 강화된 신문 기법이라는 이름 아래 고문을 자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의 인권적 명분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91일 테러의 주범 오사마 빈 라덴은 10년간의 추적 끝에 2011년 5월 파키스탄 아보타바드의 한 가옥에서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 사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이 테러와의 전쟁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알카에다의 이념은 IS를 비롯한 여러 분파와 추종 세력에게 계승되어 전 세계에서 테러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이 주도한 테러와의 전쟁은 20년에 걸쳐 수조 달러의 천문학적인 비용과 수십만 명의 군인 및 민간인 사상자를 낳았습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2021년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장악하면서 20년간의 전쟁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깊은 허무함과 회의를 남겼습니다. 91일 테러는 이슬람에 대한 공포와 혐오, 즉 이슬라모포비아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무슬림이라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의심받고 차별받는 현상이 심화되었으며 이는 서구 사회 내의 문화적 갈등과 사회 통합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테러 현장에서 구조 및 복구 작업을 벌였던 수많은 구조대원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인근 주민들은 붕괴된 건물에서 뿜어져 나온 유독성 먼지로 인해 암, 호흡기 질환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임스 자드로가 91일 건강보상법이 제정되었지만 보이지 않는 상처와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무역센터가 있던 자리는 그라운드 제로로 불리며 추모의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거대한 인공폭포와 박물관 그리고 새로 솟아오른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상실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려는 의지를 상징합니다.
91일 테러는 인류에게 깊은 상흔을 남겼지만 동시에 평화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되새기게 하는 잊을 수 없는 역사적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의 비극은 21세기의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